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포도의 생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육 과정을 통해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과 산의 생성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포도나무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생육 사이클이 있는데 숙성기와 성장기 및 수명기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을에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나무는 적정한 탄수화물을 가지와 뿌리에 저장하고 이어서 포도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3월이 되어 지면의 온도가 상승하면 이때 포도나무에 싹이 트고 새로운 생육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겨울철에 포도나무는 수명기이지만 포도 농장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대개는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이 이주하여 오래된 가지의 90%를 잘라내어 여름철의 수확량을 조절합니다. 잘라낸 가지들은 일반적으로 소각하며 남아있는 가지들은 단단히 묶어주고 봄에는 포도나무에 싹이 트게 되는데 어린 싹들이 얼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 주위에 열을 공급해 줍니다. 프랑스 북쪽의 샤블리 지역이나 샴페인 지역은 봄철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포도나무 주위에 드럼통을 놓고 기름을 붙여서 포도나무에 보온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와인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당분입니다. 포도즙에 들어있는 당의 함량은 양조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입니다. 당은 포도나무 잎에서 생성되고 포도 가실에 저장되게 됩니다. 빛을 많이 조일수록 그리고 포도잎에 더 많은 열이 전해질수록 더 많은 당이 포도 가실에 저장되게 되며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알코올 함량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알코올 함량은 13%인데요. 이에 필요한 알코올을 생성하기 위하여 포도의 당 함량은 약 26브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즙의 당 함량은 대개 굴절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는데 한 눈금당 기준은 일반적으로 1ml의 주스에 1g의 당 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스에 들어있는 당의 90%는 설탕이기 때문에 포도주스에서의 당의 기준을 설탕으로 하면 대개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은 낮에 광합성이 되고 포도가실에 저장되고 밤에는 호흡 활동으로 포도가실에 당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완숙된 포도의 당 함량은 생성된 당과 호흡에 사용된 당의 함량이 같기 때문에 당 함량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포도가 익어가게 되면 당의 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산의 함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추운 지역의 포도 재배 농가는 포도에 충분한 당이 농축되도록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산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당의 농도가 올라갈 때는 산은 이와 같이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수확의 적기는 적정한 당과 산의 조화를 만나는 이때가 가장 수확의 적기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도가 익어가면서 당의 함량은 증가하고 산의 함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산의 함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너무 쉬어서 마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산성은 와인에 남아 있어야 하며 그 신맛이 포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포도즙
1리터당 7에서 9g의 산이 있어서 양조를 하게 되면 와인 1리터당 산은 5에서 7g을 함유하게 됩니다. 와인에 함유된 산은 주로 주석산과 젖산이며 이 두 산의 함량이 전체 산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석산은 먹을만하고 부드러우며 포도에만 존재하는 산입니다. 이에 비해 사과산은 거친 맛으로 와인 속의 사과산은 날카롭고 딱딱한 느낌을 주게 되고, 화이트 와인에는 적당량의 사과산은 어리고 풋가시 맛이 나는 신선한 느낌의 와인 맛을 주게 됩니다. 위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이트 와인은 적당한 양의 산을 함유하게끔 양조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양조용 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가지의 포도를 다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포도 품종들, 적포도와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들 4-6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이 사진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포도가 좀 썩은 것 같은, 부패되어진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텐데, 이 포도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노블 로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명 기부 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블 로트라고 하는 뜻 그대로 고상하게 썩은, 고상하게 부패된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부 포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포도를 활용해서 기부 와인을 만드는데 활용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보르도 지역의 소테른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입니다. 아마 가격대도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한다고 하면 최하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그리고 최상급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정도 가는 그 유명한 샤또 디겜이라고 하는 와인이 이 기부 포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포도는 일반적으로 식용과 양조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양조용 포도는 식용 포도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작고 당도가 식용 포도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식용 포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적포도 중에는 캠벨과 코봉 등이 있죠. 포도과에는 10종류가 있으며 와인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 속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토양에서 녹색줄을 따라 양조용 포도 품종인 비티스 비니페라가 뻗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 속 계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을 생산하는 품종입니다. 이 계열 중에는 미국종인 비티스 라브르스카가 있으며 주로 식용포도, 주스, 건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로 캠벨과 콩코드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적포도가 레드와인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만 31종류의 레드와인용 포도가 재배되어 양조가 되고 있고, 적포도의 품종은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다 기억하기도 어렵지만 나라별 재배 산지와 포도즙의 맛 등 몇 가지를 기억해 두면 와인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품종은 까버네 소비뇽과 까버네 프랑, 메를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까버네 소비뇽,
같은 적포도의 왕 킹 오브 레드 그레이프라고 하는 까버네 소비뇽은 맛이 강하며 장기 저장용 와인에 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드러운 맛에 메올로와 브랜딩했을 때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품종은 가메이와 피노브나 품종입니다. 가메이는 가을향이 많고 단기 숙성 와인을 만드는 품종으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보졸레 누보가 있습니다. 피노누아는 재배하기 가장 까다로운 포도나무의 한 종류로 재배 지역과 생산자에 따라서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와인 중에 하나인 로마네 꽁디가 바로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입니다. 프랑스 론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품종은 시라, 그르나슈입니다. 시라는 포도 품종 중에서 맛이 가장 강하며 현재 호주의 대표적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수백 가지 포도 품종이 있으나 토스카나 지역의 대표적 품종은 산지오 베제이며 이탈리아의 피에몬테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은 네비올로입니다. 여기서는 적포도 품종의 대표적인 6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버네 소비뇽.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적포도 품종으로 레드와인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주로 메올로 품종 포도와 블렌딩하여 사용되고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신세계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품종은 크기가 작고 씨의 크기는 다른 포도 품종과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가육의 크기가 작아 착즙을 하면 즙의 양이 적은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포도 껍질과 씨의 양이 많아 탄닌 함량이 높게 됩니다. 본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탄닌 함량이 높아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으나 오랜 숙성기간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와인 색깔이 매우 진한 검붉은색이고 향이 진하고 떫은 맛이 강해 가볍게 마시기에는 부담이 가는 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라이 와인으로 오크향과 검은색 딸기향 및 건포도 향이 나며 신맛이 강합니다. 까버네 소비뇽은 고대 로마 또는 스페인의 리오아에서 전래된 품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1990년대에 미국 UC 데이비드 대학의 DNA 검사 결과 백포도 소비뇽 블랑과 적포도 까버네 프랑의 교배로 17세기에 만들어진 품종으로 밝혀졌습니다. 18세기에 필록세라 피에로 보르도의 주요 품종이 되었으며 껍질이 두껍고 질병과 서리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올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레드와인의 품종으로 탄닌 함량과 산도가 낮은 편입니다. 본 품종은 까버네 소비뇽에 비해 가육이 크고 가즙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메올로 품종만으로 와인을 만들며 순하고 자두향이 나며 신맛은 중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까버네 소비뇽과 블렌딩하여 사용되며 까버네 소비뇽의 진한 거친 맛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노누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레드 와인용 품종으로 기후의 영향에 매우 예민하여 수확량이 많지 않고 재배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다른 품종과 거의 블렌딩하지 않습니다. 와인은 색이 연하고 탄닌의 함량이 낮으며 중간 정도의 중후한 맛을 지닙니다. 신맛이 강하고 적색 딸기향과 나무향 및 흙냄새가 혼합되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라는 포도 껍질이 두껍고 탐닌 함량이 높아서 장기 저장용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론 지방이나 호주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부르며 시라즈 같은 품종을 호주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호주는 비교적 저렴한 와인을 생산하며 과일향이 풍부한 와인인 시라즈의 주요 생산 국가입니다. 시라 품종은 십자군 전쟁으로 참여한 기사에 의해서 이란의 시라즈 지역에서 가져온 품종으로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오베제. 이탈리아의 북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산지오베제를 이용한 와인을 만들며 특히 유명한 토스카나 지역의 키안티라고 하는 와인을 만드는 주요 품종입니다. 대부분 허브향과 체리와 자두를 블렌딩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판델. 진판델 품종은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DNA 검사 결과 크로아티아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품종을 프리미티보라고 부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표 품종으로 인식되어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이트 진판델 와인은 핑크빛의 세미 스위트 와인으로 색깔과 가을 향이 풍부합니다. 진판델은 일반 레드 드라이 와인을 생산하며 신맛은 중간 정도이고 검은색 딸기 향이 납니다. 타닌의 함량은 중간 정도로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청포도 품종은 샬도네, 리에즐링, 소비뇽 블랑 등이 대표적인 포도 품종들입니다. 샬도네는 아주 고귀한 품종이며 기후 및 토양의 적응성이 좋아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고,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는 샬도네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리에즐링은 늦게 익는 품종으로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며 껍질이 두꺼워 잘 썩지 않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알사스 및 러시아에서 재배되고, 소비뇽 블랑은 초가을에 수확하는 품종으로 맛과 향이 강하고 대개 알코올 함량 13% 이상의 와인을 생산해 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포도 품종의 대표적인 6가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도네이. 예전에는 주로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이었으나 기후 적응성이 높아서 여러 나라에 널리 심는 화이트 와인의 주요 품종이 되었습니다. 샬도네는 향이 있으며 석회질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특히 블리니 몽라쉐, 메르소, 고르똥 샤르마뉴, 샤블리 지역에서 순수한 샬도네 품종의 와인이 생산되고, 샴페인 지역은 샬도네 품종이 50에서 70%에 달하며 특히 블랑 드 블랑 지역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등지에서 재배되고, 특히 호주에서 생산되는 샬도네 화이트 와인은 새 오크통에서 숙성되는데 약간의 캐러멜 향이 납니다. 샴페인에 사용되는 3대 품종의 하나인 샬도네로 만든 와인은 대체로 산도가 낮고 알코올 농도는 높으며 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오크통에서 숙성이 가능하므로 숙성 기간에 따라 느낌이 다른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인 향은 사과, 레몬, 메론, 복숭아 및 파인애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에즐링. 독일의 라인가우나 모젤 지방과 프랑스 알사스 지방의 주된 품종으로 전통적인 화이트 와인용 품종입니다.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화이트 와인 원료로 사용되며 늦게 수확되는 포도일수록 포도의 품질이 우수하고 목질이 단단하여 서리에 강합니다. 드라이 와인부터 스위트 와인까지 만들 수 있으며 향이 강해 입속에 오래 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뇽 블랑.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보르도와 르와르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입니다. 단순히 소비뇽 블랑 퓨메 또는 퓨메 블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품종으로 산뜻해서 일찍 마시는 와인으로 적당합니다. 소테른 지방의 스위트 와인 생산 품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산도가 높으며 맛과 향이 진하기 때문에 다른 품종과 구별됩니다. 세미용 품종과 블렌딩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미용 프랑스 보르도 남부의 소테른 지방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화이트 와인용으로 드라이 와인에서부터 스위트 와인까지 만들 수 있고 산도는 중간 정도이고 탄닌의 함량은 매우 적거나 거의 없으며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고 황금색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스카. 약 200여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정도로 무척 다양한 청포도로 달콤하고 꽃향이 뛰어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모스카토, 스페인에서는 모스카델로 알려져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아스티 스푸만테와 모스카토 아스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품종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인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와인을 구매하고자 할 때 대체적으로 이 모스카토 아스티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구매하시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스카토 아스티, 모스카토는 설명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이태리어로 이 미스카를 표기한 것이고 아스티는 이태리 지역에 있는 아스티라고 하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게브르츠 트라미네. 독일어로 게브르츠는 향신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산지는 프랑스 알사스로 최상의 게브르츠 트라미너 와인을 생산하고 포도 색은 연한 분홍색으로 열대 과일 향이 높은 와인을 만듭니다. 드라이 와인부터 스위트 와인까지 만들 수 있으며 산도는 낮고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이색적인 향이 있어서 양념이 진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마셔본 와인이 이 게브르츠 트라민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었습니다. 제2강에서는 데루아와 양조용 포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인을 양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양조용 포도와 그리고 포도가 자라는 데 필요로 하는 자연 환경적 요건인 테루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통해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